자카르타 행성의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방금 지구라는 행성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상한 것들을 관찰했습니다. 그중 가장 흥미로운 현상 중 하나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입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것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신화일까요? 다양한 심리학 이론과 개념의 렌즈를 통해 이 아이디어를 탐구해봅시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매혹적인 주제였습니다. 외계인 관찰자로서 저는 이 현상을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즉각적이고 강렬한 끌림이나 유대감을 느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느낌은 종종 사람의 몸과 마음을 압도하는 압도적인 느낌으로 묘사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관점은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것이 낭만적인 이상향으로 여겨지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미신이나 신화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나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와 같은 문학과 영화에서 첫눈에 반한 사랑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현상의 이면에 있는 심리 이론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그 존재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의 역사는 에로스, 즉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고대 그리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욕망의 신 큐피드는 사랑의 화살을 쏘아 사람들이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한다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예술과 문학에서 계속 탐구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연극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첫눈에 사랑에 빠진 등장인물이 자주 등장합니다. 현대에 이르러 첫눈에 반한 사랑은 노트북이나 타이타닉과 같은 영화에서 탐구되었습니다. 문화도 첫눈에 반하는 현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중매 결혼이 일반적이며 첫눈에 반한다는 개념은 반드시 현실적이거나 실용적이지 않은 서구의 이상향으로 간주됩니다. 중동과 같은 다른 문화권에서는 첫눈에 반하는 것을 악마의 눈, 즉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저주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한다는 생각은 전 세계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로맨틱한 이상향으로 남아있습니다. 매력의 생물학은 인간 과학자들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외계인으로서 저는 인간이 누군가에게 끌릴 때 다양한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여기에는 도파민, 옥시토신, 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쾌감, 유대감, 성욕의 감정을 담당합니다. 사람이 매력을 느끼면 이러한 화학 물질이 뇌에서 방출되어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응은 행복감과 보람을 느끼게 하여 매력을 더욱 강화합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역할은 매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도파민은 쾌락을, 옥시토신은 유대감을, 테스토스테론은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사람이 매력을 경험하면 이러한 화학 물질의 수치가 증가하여 피드백 루프가 생성됩니다. 화학 물질이 더 많이 방출될수록 사람은 더 많은 매력을 느끼고 순환이 계속됩니다. 이 과정은 상대방에게 즉각적인 매력을 느끼는 첫눈에 반하는 사랑 현상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첫인상의 신경학적 기반은 매력을 이해하는 데 있어 또 다른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인상은 누군가를 만난 후 몇 초 안에 형성되며 얼굴 특징, 몸짓, 목소리 톤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감정적 자극을 처리하는 뇌의 편도체에 의해 처리됩니다. 편도체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그 사람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가 초기 매력을 형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초기 매력은 그 사람과의 추가 상호작용에 따라 강화되거나 감소될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에 따르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어린 시절에 형성된 애착 스타일의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과 신뢰에 쉽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경험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 애착이나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은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신뢰의 어려움으로 인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교환 이론에 따르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우정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십과 같은 다른 형태의 매력과 유사할 수 있으며 개인은 관계 형성의 비용과 이득을 비교합니다. 인지부조화 이론에 따르면 첫눈에 반하는 것은 상충되는 생각과 감정의 불편함을 줄이려는 마음의 결과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첫인상의 매력과 그 사람에 대한 지식 부족 사이의 인지부조화를 조정하기 위한 마음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할리우드의 진부한 클리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세기 페르시아의 시인이자미 간자비는 서사시 라일라와 맞은 눈에서 첫눈에 반한 사랑에 대해 썼습니다. 17세기 셰익스피어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서로에 대한 강력한 끌림에 대해 썼습니다. 오늘날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로맨틱 코미디와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입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단순히 육체적 매력의 결과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 매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요인은 아닙니다. 공유된 가치, 신념, 관심사 등 다른 요소도 관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항상 성공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신뢰할 수 있는 지표는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 따르면 첫눈에 반해 시작한 관계가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이는 첫눈에 반한 경우 지속적인 관계에 필요한 더 깊은 자질보다는 외모와 같은 피상적인 요소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첫눈에 반하는 강렬한 감정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지고 잠재적인 위험 신호나 비호환성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첫눈에 사랑을 느꼈더라도 관계를 맺기 전에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사례와 증거주에서 온 관찰자로서 저는 인간 사이에서 첫눈에 반하는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진보된 종으로서 우리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경험적 증거에 의존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첫눈에 반하는 사랑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낯선 사람에 대한 강렬한 감정과 신체적 끌림이 특징인 실제 경험이라고 합니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개인 계정과 증언은 그 존재를 더욱 뒷받침합니다. 그러나 일부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이 첫눈에 반했다고 느끼는 것은 단지 강렬한 열광이나 욕망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이 주제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은 여전히 탐구해야 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에 관한 연구. 첫눈에 반한 사랑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 연구는 2017년 흐로닝원 대학교의 연구진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첫눈에 반한 경험이 있다고 주장하는 400명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강한 끌림, 친근감, 운명적 만남이라는 믿음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신경영상 연구를 통해 시각 정보, 감정, 보상을 처리하는 뇌 영역이 첫눈에 반한 사랑을 경험할 때 더 활발하게 활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추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개인 계정 및 후기. 많은 사람들이 첫눈에 반한 경험에 대한 개인 계정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찰나의 만남부터 장기적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1963년 영화 클레오파트라 촬영장에서 첫눈에 반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와 리처드 버튼의 이야기가 유명한 예입니다. 두 사람의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관계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첫눈에 반한 로맨틱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개인 계정은 이 현상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만 반드시 그 현상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논란. 첫눈에 반하는 사랑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첫눈에 반하는 현상에 대한 비판과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단순히 강렬한 열광이나 욕망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심리학자들은 후광 효과와 같은 인지적 편견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후광 효과는 개인의 긍정적인 특성이 다른 특성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때 발생합니다. 이 효과는 신체적 매력을 강화하고 친근감을 불러일으켜 첫눈에 반하는 경험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후광 효과는 여전히 인기 있는 토론과 연구 주제로 남아있으며, 이는 인류 문화에서 후광 효과가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첫눈에 반하는 사랑은 진짜일까요? 심리학 이론을 탐구한 결과 이는 복잡한 질문입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사랑은 아닐지 모르지만 강한 첫인상이 오래 지속되는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지구라는 행성을 다시 방문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콘텐츠에서 버그를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저와 같은 다른 세계 방문자들의 더 놀라운 이야기를 찾아보세요. 안녕히 계세요.